안녕하십니까. 네, 관동별곡 두 번째 해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요, 진월대에서의 조망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올라갔냐, 송강정철 선생님이 어디를 올라갔냐라고 돼 있으면은 바로 여기 계심대에 올라갔어요. 어디요? 계심대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심곳에 고쳐 다시 올라서 그쵸? 중향성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중향성이라는 곳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바라봐서 어느 중향성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가 돼, 별을 바라보며 이런 식의 얘기하셔도 되고요. 만이천봉을 넉넉히 혀, 허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만이천봉, 그러니까 금강산 1만이천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만이천봉 하면은 금강산이 떠오르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사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금강산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넉넉히, 역력히, 그쵸? 역력히 허여하니, 헤아리니, 그쵸?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끝마다 서린 기운이, 그러니까 굉장히 봉마다 이런 맺혀 있는 기운, 끝마다 이런 서린 기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아주 백미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그쵸? 당시에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관동별곡이 당시에 가사문학의 백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라고 얘기했어요. 즉 맑거든 좋거나 좋디마나 즉 깨끗하지나 말 것이나 말 것이지 좋거든 즉 깨끗하거는 맑기나 말 것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즉 대구법이고 이런 연세법입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야, 너는 이게 맑거든 좋지나 말 것이지 또 좋은데 또 맑기도 해. 이런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 기운을 저 기운을 흩어내야 다 이렇게 내가 다 흩어가지고 이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돼? 뭐를 만들고 싶냐면은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이게 이제 뭐예요? 당시 인거리란 얘기는 일종의 뭐가 돼? 여러 가지, 그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즉, 나라를 위하는, 그쵸?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우국지정이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우국지정이란 말을 쓰고요. 즉 뭐가 돼? 당시 뭐가 돼? 뭐가 심했어? 분당정치라고 해서 굉장히 당시 당쟁이 굉장히 심해서 이 정철도 당쟁의 희생양으로 사실은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권되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자꾸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당쟁이 심했던 일종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된다?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당시 뭐가 돼? 이렇게 뭐가 되냐면은 당쟁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안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정철도 뭐가 돼? 당시 분당에 거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쟁에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하샤라고 돼 있어요. 형용. 형용이라는 얘기는 형태의 뭐가 돼? 형용이라는 얘기는 형태의 모습, 즉 그 형태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습도 그지없고 한이었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태세 다른 말로 이런 것도 몸에 대한 기운도 즉 얘는 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동적도 많기도 뭐가 돼? 많기도 많구나라는 얘기다. 많기도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굉장히 이러한 모습도 한이 없고 동적 즉 태세도 굉장히 많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삼기실 때 생길 때 뭐를 하늘과 땅이 생길 때 자연이 되었만은 저절로 될 것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이것도 이제 뭐가 돼? 유정도 유정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당시의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영탄법이에요. 정이 있음이 뜻이, 그러니까 정이 있다. 정이 많기도 정이 너무 많구나라는 얘기야. 즉 다른 말로
다정하기도 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런 패턴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뭐야 개심대에 올라가 봤더니 중양성을 바라보니까 12,000봉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의 기운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당쟁에 뭐가 돼? 예, 당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걸, 즉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런 예, 12,000봉이 예, 하늘과 땅이 생길 때 저절로 생겼겠지만 다 뜻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심대에서의 조망이다라는 얘기를 예,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기행가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여정에 따라서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 비로봉 향향주에 올라보니 그 뉘신고라고 했어요. 즉 비로봉의 향향주, 즉 다른 말로 상상주예요. 즉 꼭대기야. 높고 높은 꼭대기, 비로봉. 그러니까 원래 비로봉이 사실은 예, 금강산의 비로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거든요. 비로봉. 예, 올라보니 그 뉘신고. 즉 올라본 사람은 그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동산태산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산이에요. 중국산 즉 뭐가 돼?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이게 학문의 일종의 완성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로봉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은 누구인가? 동산태산이 어나야 즉 어느 것이 높았던 고 비로봉보다 더 높았던가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탄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난 모라거늘 노국이란 얘기는 노나라의 사실은 노나라 다른 말로 공자의 나라예요. 당시 이게 어차피 이 성리학 자체가 다 유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공자의 이게 이제 노나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노나라가 좁은 줄도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늘 그러니까 공자의 나라도 사실은 좁았는데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고 넓거나 넓은 처나 어찌하야 적단 말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것도 이제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요. 즉 사실은 이게 이제 넓고도 넓은 처나 어찌하야 작단 말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 자체가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어디 나오는 거 맹자에 사실은 진심장이라는 곳에 뭐라고 나오는 거죠.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태산을 올라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높은 산인 태산을 올라 천하를 뭘 보고 천하를 작게 여긴 공자의 경지야. 그래서 공자를 굉장히 뭐 되게 추앙하면서 쓰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성리학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맹자의 호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마음이야. 즉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 공자는 사실은 넓고도 넓은 이 천하가 없자여 이런 작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천하가 작게 보이죠. 어와되어 어와 감탄이죠. 아 감탄이에요. 감탄 그쵸? 영탄이죠. 저 디위를 저 디위 저 경지 지위 경지를 어이하면 알 것인가 어찌하면 알 것인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찌하여 알 것인가. 그래서 요 디위라는 걸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지위라는 걸 중의적 표현이에요. 경지가 중의적 표현 즉 공자의 뭐를 높은 정신적인 경지를 예찬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비로봉에 사실은 높이를 또 나타내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지 뭐가 돼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굉장히 비로봉이 높은 거야.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고이할까라는 얘기는 이상할까라고 얘기해서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오르지 못해.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즉 자기 합리화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못 오른다는 얘기지. 그만큼 높다는 얘기야. 자기 합리화는 이상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로봉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감히 오를 생각을 못 하고요. 개심대에서의 조망이 비로봉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원통골 가는 길로 선생님이 이제 뭐 인제 강원도 인제 보면요. 인제군 원통면 원통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금강산이나 이런 뭐가 돼 설악산에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통골 가는 길로 가는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뭐를 사자봉을 또 찾아간 거예요. 사자봉 찾아가니 그 앞에 알페 앞에 너러바위 넓은 바위가 뭐가 된 거야? 여기 또 이제 하나의 또 여정이 나오는 활용소가 되었네요. 활용쇠예요. 활용소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여정은 또 이렇게 좀 해봅시다. 여정이죠. 그러면서 활용소가 되었거나, 즉 뭐가 돼? 용이 변해서 생긴 연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못이 되어서라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용소를 간 거야. 그치? 천년 노룡, 굉장히 늙은 용이 구배구배 서려 있어. 구비구비 다 서려 있구나. 그러니까 그 천년 묵은 노룡이 뭐가 돼? 여기다 활용소에 서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의적 표현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물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은 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자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뭐가 돼? 굉장히 이렇게 굽이굽이 다 서려 있는 거야. 나도 서려 있고, 물도 서려 있고, 그 다음에 늙은 용도 서려 있구나라는 얘기는 겁니다. 그래서 듀야에 흘러내요. 창에 니어시니라고 되어 있어. 주야. 낮주자에 밤약자예요. 밤낮으로, 그쵸?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해, 넓은 바다예요. 동해죠. 동해에 니어시니, 이었으니 풍운이라고 해서 풍운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내리려나 라고 돼. 3일의 비야. 이게 3일의 비를 왜 내리냐면 당시에 농경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걸 되게 중요시했다면 이걸 보고 정치를 잘 선정하고도 비유가 되는 거야. 즉 백성들의 선정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일의 비를 내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즉 풍은 바람과 구름이 뭐가 돼? 이게 이제 선정을 뭐야? 비를 내릴 수 있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야. 왜? 우리 3일 동안 비가 내리려면 당연히 바람과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도 백성들을 위한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의 내용은요. 굽이굽이 서려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버리셔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철이 얘기를 하셨냐면 용이 때를 얻으면 뭐 승천할 때 조화를 부려서 비를 내린다. 는 전설이 있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이 때를 얻어가지고 승천을 할 때 조화를 부려서 비를 내린다는 전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계속 이제 보시면요. 음에 이은 풀을 다 살아 내어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음에 그늘 음자거든요. 음에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늘진 낭떠러지예요. 즉 그늘진 낭떠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늘진 낭떠러지는 뭐냐면 왕의 은혜가 없는 거야. 왜? 그늘졌으니까 왕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이은 풀, 즉 시든 풀이야. 왕의 선정을 거의 시들어 버렸겠지. 시든 풀. 다른 말로 이걸 보고 굶주린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이 이은 풀을 다 살려
내어셔라, 내려무나라는 얘기야. 즉 선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왕의 뭐가 돼? 선정이 없는 그늘진 곳에까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다 선정을 베풀고 싶겠다라는 활용소에서 이렇게 나는 잘 다스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선정을 다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계속 또 보시면은 이제 활용소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을 다짐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를 얘기를 할까라고 되어 있으면은 마하연 묘길샹 안문제를 넘어디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하연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만폭동이라는 곳의 상류예요. 만폭동의 그 폭포의 상류고 묘길상 묘길상이라는 얘기는 성벽에 새긴 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성벽에 새긴 불상의 안문제라는 고개죠. 고개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만폭동 상류의 성벽에 새긴 불상을 지나서 그런 고개를 넘어가서 외나무 뻐근 다리라고 되어 있어. 썩은 다리. 외나무죠. 외나무에 썩은 뭐가 돼? 썩은 다리에 뭐를 오른 거예요? 이제 여기 또 나오네 이제 하나의 불정대를 올라간 거예요. 불정대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불정대라는 하나에 누가 같은 데로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쉐어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반공, 허공 중에 허공에 뭐가 세워두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에 이런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은하슈 한 굽이랄 촌촌히 버혀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은하수라는 얘기는 뭘 말 그대로 하늘에 은하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12폭포, 12폭포를 은연중에 비유한 은유법입니다. 한 굽이를 큰 한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자는 크다라는 얘기예요. 크다, 많다. 이러한 큰 굽이죠. 굽이를 촌촌히 베어내어 즉 이런 12폭포 하나를 다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실같이 풀어이셔 뭐가 돼? 배같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이제 뭐지? 직유죠. 직유법이야. 즉 실같이 풀어내가지고 배같이 또 걸었으니 풀어가지고 실같이 풀어내가지고 배같이 걸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도경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도경이라는 거는 그림도자에 이런 뭐가 돼? 이런 뭐 경전 같은 경자인데요. 이게 이제 산수도경의 약자예요. 도경이라는 건데 산수도경이라는 얘기는 산수라는 말로 산과 물이죠. 자연이에요. 자연의 탄수의 지세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을 산수도경이에요. 알겠습니까? 12굽이 뭐가 돼? 내 봄에 난 여러 해라, 여러 희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도경의 12굽이를 내 보기는 여러 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산수도경의 이런 12고비를 또 내 보기 또 여러 개다. 즉 12고비, 12 폭포가 다 이렇게 이제 12폭포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태백, 이덕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적선이라는 얘기는 이태백이에요. 시인이죠. 중국의 시인 이적선이 이제 있어, 지금 있어, 고쳐, 다시금 의논하게 된다면 이태벽이 지금 살아남아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중국의 아주 멋진 산이죠. 여기도본이라는 얘기는 뭐뭐보다의 뜻이에요.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라고 얘기했어요. 즉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태백도 중국의 여산보다 금강산이 더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아름답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정대에 있는 12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본사 2라 그래서 관동 8경, 관동 즉 당시 강원도에 이런 8가지 아름다운 곳을 유람하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인간 본연의 욕망과 도교적인 신선사상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산중에 뭐가 돼? 산중을 매양 보라, 항상 보라. 그쵸? 이게 이제 뭐가 돼? 산중을 왜 보라고 얘기했냐면은 위정자, 다스리는 위정자로서의 책임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치?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유교적인 사상이야. 산중을 항상 보라. 계속 보는 거야. 동해로 가자스라. 여기서 이제 동해는요, 사실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본연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교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교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산중. 그러니까 산중이라는 얘기는 그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항상 보라라는 얘기예요. 이제 동해로 가자수나라고 얘기했어요. 가자스라, 가자꾸나. 청유형이죠. 남녀 완보하야라고 돼 있어. 남녀. 여기서는 남녀 완보, 여기서는 남녀란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녀란 얘기가 가마예요. 다른 말로 신분이에요. 가마를 타고 다니는 거야. 화자의 신분을 이렇게 좀 봅시다. 신분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가마가 조금 천천히 가서 어디를 간 거야? 산영루라는 곳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영루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영루로 올라가니 영롱 벽계와 수형 대도난 니별을 원한한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롱의 백계와 수성 대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롱 백계란 얘기는요, 닭이고요. 수성 백계는 우는 새예요. 여기서 우는 새. 그러니까 닭이 뭐가 돼? 이렇게 우는 것과 이 우는 새가 뭐가 돼? 뭐를? 이별. 감정이입이죠. 이별을 원하는 것 같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논한다이라고 되어 있어. 고각을 섰보니 해운을 다 걷는다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 두 개가 시청 각의 조화다라서 이제 내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한 조화야. 즉 전기를 떨쳐버리니까 오색이 5가지 색이 넘노는 것 같고 북과 나발을 섣분이 그쵸? 내가 듣는 거지. 섞어서 분이 해운 바다구름이 다 거치는 듯 하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명사길 익은 말이 명사길 이게 명사길이라는 얘기는 모래길이야. 그래서 사실 강원도나 이런 데 보면은 바닷가에 모래길이 많죠. 명사길에 익은 말, 익숙한 말이야. 말도 사실은 모래길을 자주 가야지 잘 뭐가 돼 달리지 잘 못 달립니다. 말이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라고 돼 있어. 취한 신선이다라는 얘기야. 취한 신선. 취한 신선이라고 했는데요. 취한 신선 다른 말로 화자 자신이에요. 화자 자신 다른 말로 도교적인 신선 사상이 나오는 거지요. 빚기 싫어. 빚겨서 싫고, 그러니까 나는 싫고, 뭐가 돼? 바다할 곁에 두고, 바다를 뭐가 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갈매기야, 백구야. 여기서 백구라는 얘기는 갈매기예요. 백구야, 나디 마라, 날지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하느냐라고 해요. 내 친구인지 어찌하느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갈매기야 울지 마라, 날지 마. 네 벗이 내가 너다, 나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걸 보고 우리는 무라일체다. 내가 갈매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연 친화 사상이 다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동해로 가면서 이렇게 가매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마를 타고 가면서 산영로에 올라가 보니까 이러한 우는 새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전기를 떨치니 5가지 색이 오고 북과 남을 또 섞어서 보니까 바다구름이 다 덮치는 듯하고 모래길 익숙한 이런 말이 내가 이제 친선이 된 거야. 그러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또 들어가니까 이런 갈매기가 또 나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금난구를 또 돌아 들어가지고 금난굴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굴이에요. 굴을 돌아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간 거야? 총석정을 간 거예요. 이제 또 여정이나 총석정을 또 올라가니 대곡로 남은 기둥이 다만 내히 서 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대곡로란 얘기는 옥황상제의 궁궐입니다. 옥황상제의 궁궐에 남은 기둥이 다만 넷이 그쵸? 넷이 서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개의 그 봉우리, 즉 사선봉, 신선이 산다는 네 개의 봉우리, 사선봉이 뭐예요? 마치 옥황상제가 어떻게 한다? 사는 누각 같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공로에 남은 기로 남한테 넷이 서 있구나라는 얘기가 네 개의 신선이 사는 봉우리가 마치 옥황상제가 사는 누각 같구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공수의 성령인가? 즉 공수란 얘기는 옛 중국의 장인이에요. 옛 중국의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 중국의 것들을 다 고사를 인용을 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였어요. 성령인가? 즉 뭐가 돼요? 솜씨인가? 귀부로 다만한가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뭐가 돼? 도끼다. 귀신 들린 도끼가 다듬었는가? 이게 뭐야? 얘 중국의 솜씨인가? 귀신 들린 도끼로 다듬었는가? 그만큼 멋지다는 얘기죠. 구태여. 그쵸? 육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육면이라는 얘기는 성리학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주를 상징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무엇을 상 떴던 거 여기서 이제 상은 뭐가 돼? 우리가 이제 동상할 때 그 상자예요. 즉 어떻게 모양을 본떴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석청에서 바라본 이런 사성봉에 굉장히 멋진 장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성 높은 성을 뭐가 돼? 고성을 난 저만 두고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3일포를 또 올라갔네요. 그쵸? 3일포를 찾아갔어요. 즉 이게 이제 뭐냐면은 3일포라는 것은 신라의 화랑들이 3일 동안 놀던 장소예요. 참 많기도 많네요. 장소가 바로 뭐야? 3일포를 또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제 밑에 이제 계속 보시면요. 3일포를 가니까 단서란 얘기는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네 명의 신선은 어디 갔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명의 신선이라는 얘기, 사선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화랑이야. 네 명의 화랑. 예전에 신라에 그쵸? 그래서 뭐 술랑이나 뭐 남랑이나 영랑이나 안상인데 거기까지는 몰라줘도 되고요. 그냥 화랑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라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서란 얘기는 여기서 그쵸? 이런 삼일포에서 사흘을 뭐가 돼? 뭐 머문 후에 여기서 이제 사흘을 머문 후에 사흘을 머물렀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명 3일포의 유래예요. 3일 동안 놀았다. 3일포의 유래가 신라의 사람들이 3일 동안 머물렀다. 3일포입니다. 어디가 또 머물까라고 돼 있어. 머물 것인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라고 돼 있어요. 선유담 신선들이 논다는 일종의 뭐가 돼 연못이에요. 신선들이 논다는 연못이고요. 영랑호라는 얘기죠. 즉 여기도 화랑들이 논다는 논다는 일종의 호수예요. 호수가 거기나 다 있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청간정 만경대 몇 곡의
몇 고대 안 뒀던 고라고 되어 있어. 청관동 만경대가 몇 곳에라는 몇 곳에 앉았던가라고 했어요. 앉았던가. 즉 이런 청관정의 만경대 몇 곳에 이제 앉았던가. 즉 3일포에서의 4명의 신선 다른 말로 화랑을 추모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요. 니화난 발시어디고 접동새가 슬피울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쭉 다니면서 여정들을 계속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이제 천천히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화라는 얘기는요. 니화, 백꽃이에요. 백꽃. 그래서 백꽃은 발시어디고 벌써 져버리고 벌써 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초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늦봄으로 가는 거예요. 일종의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동새가 슬피 울 때라 돼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상적인 분위기야. 감정이 입된 건 아니에요. 예상적인 분위기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 감정이입까지는 아니에요.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라고 되어 있어. 낙산 동쪽에 언덕으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의상대에 갔어요. 의상대라는 곳을 가서 올라앉아가지고 의상대가 사실은 일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일출을 보리라.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출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뜨는 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정철이죠. 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 그쵸?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니러하니 밤중에 일어나니 그러니까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난 거야. 향운 그쵸? 이런 구름이 뭐가 돼? 지피난동 피어나는 듯 피어나는 듯 여섯 명의 용이 밭에 난돈 바치는 듯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천중에 예, 티, 뭐가 돼? 티뜨니 호밭을 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 가운데 이제 천중 하늘 가운데 치뜨니 그러니까 하늘 가운데 해가 뜨겠죠. 호발 가는 털이에요. 가는 털을 세리로다. 즉 그만큼 이제 해가 뜨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가 돼? 과장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 뜨니까 가늘 털마저 다 보인다. 다른 말로 임금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왜 선생님 왜 임금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건가요? 선정을. 왜냐면은 왕 일출을 봐서 즉 왕을 딱 보려고 즉 해가 뜨는 거 딱 보니까 가는 털마다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세한 것까지 임금은 다 훌륭하구나. 그래서 요 자체가 일출을 묘사할 수도 있는데 일출마저도 다 왕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널구르면 뜬 구름이 근처에 머무를까? 즉 여기서 이제 널구름이다라고 되긴 해. 뜬 구름은 또 얘도 첫 번째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간신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중의적인 표현이죠. 근처에 머물세라. 다른 말로 근처에 머무를까? 이게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무국지정이에요. 아마도 이런 뜬구름이 뭐가 돼? 근처에 머물겠구나.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간신배가 누구를? 간신배가 임금의 총명을 어떻게 해칠까 걱정을 하는 거지요. 시의 신선이야. 여기서 시의 신선. 시의 신선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으니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해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시의 신선은 이태백은 돌아가셨잖아요. 뭐만 남은 거야? 해타라는 얘기는 훌륭한 사람이 남긴 글을 해타라고 해요. 남긴 글만 남았죠. 즉 이태백 시만 남은 거지.
심한 남았으니, 그러니까 남았느니, 남았으니, 남았다. 이게 천지간에, 즉 온 세상에 장한 기별, 다른 말로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할시어이고 하였구나. 자세히도 많구나. 그래서 의상대 일출의 아름다움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 겁니다. 또 계속 이어서 또 어디를 가셨을까요? 참 많이 가셨죠. 그러면서 사양, 그래서 이제 사양부터 볼게요. 사양 현산에 턱툭 무니바라고 돼 있어. 사향이라는 얘기, 석양의 현산이라는 얘기야. 석양 현산에 척죽, 그러니까 철쭉이라는 일종의 식물이죠. 철쭉을, 예, 무늬바라라는 얘기는 계속 철쭉을 계속 밟아서 어디를 간 거야?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석양 현산의 곳을 철쭉을 계속 밟아 내려가서 우계지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신선이 타는 기슬단, 그러니까 신선이 타는 뭐가 돼? 기슬을 달고 있는 일종의 수레다라는 게 우계지륜이야. 즉, 이게 이제 뭐가 돼? 도교적인 신선사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즉, 우계지륜이 어디로 이제 내려간 건지 내가 이렇게 밟아가면서 경포대로 내려가면 경포로 내려 많이 들어봤죠. 경포, 해수욕장 유명 경포로 내려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라고 되어 있어요. 심리빙환이라는 얘기는 얼음같이 흰 비단이다. 얼음같이 흰 비단을 나타내는 건데요. 경포에 이건 뭐가 돼? 경포의 맑고 잔잔한 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다리고 다시 달아서 큰 소나무를 울은 속에라는 얘기는 울창한 속에, 큰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뭐가 돼? 슬카장. 근데 이게 슬카장이 실토록 펼쳤으니 이게 뭐예요? 내려갔더니 경포의 맑은 물이 다리고 다시 달려 옆에 와가지고 큰 소나무 울창한 숲에 실토록 펼쳤으니 실제로 경포대라는 곳을 가잖아요. 강원도. 그럼 실제로 소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바닷물이 아주 깨끗한 바닷물이 소나무 밑으로만 이렇게 마치 호수같이 잘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정철 선생님이 잘 묘사를 하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볼게요. 물결이 뭐가 돼? 자도잘샤. 물결이 자도잘샤. 물결이 잔잔해요. 실제로 이렇게 잔잔합니다. 모래랄 해리로다. 모래를 헤아릴 수가 있을 정도예요. 파도가 없는 셀 수가 있다. 셀 수 있다. 즉 고주 해람하야 정자다 우해 올라가니라고 돼 있어. 고주란 외로운 배다. 이게 얘기냐면은 그냥 외로운 배. 배 한 척이다. 한 척을 해람하야. 해람하야는 뭐가 돼? 띄워내요. 띄워 정자 우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그쵸? 이제 실제로 경포대 가면은 정자 바닷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강문교라는 거를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해서 대양은 동해죠. 동해가 바로 옆에 있구나. 거기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용한대야 이기상 환원한대야 저경계,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종용하다라는 얘기는 조용하다, 저기상, 활원, 여기서 이제 활원, 굉장히 멀기도 먼 그런 거야. 활원하다, 저 경계가, 이게 어떤 거예요? 대구법이고 일종의 자연 조화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하다, 저 기상, 활원하다, 저 경계에 이 도곤,
이보다 어떻게 가잔데 또 가잔데라니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라고 돼 있죠. 홍장고사. 여기서 이제 홍장고사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고려 시대에 사실은 감사 박신과 그다음에 그 명기의 홍장, 다른 말로 그 기생과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던 애들이 만나서 서로 뭐가 돼? 그 사랑을 하다가 박신이라는 애가 그 임기가 끝나고 가냐 죽은 걸로 위장을 하면서 선녀로 분장해서 다시 나타났다라는 고사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홍장고사를 요란하다, 헌사 요란하다, 하리로다라고 해서 옛날 고사마저도 오면서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강릉,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지금 실제로 강릉 맞아요. 강릉에 있는 도시죠. 대도호, 풍속이 좋을시고라고 되어 있죠. 대도호란 얘기는 그냥 일종의 행정구역이다. 보시면 돼요. 강릉의 대도호의 이런 풍속이 굉장히 좋다. 즉 왜 풍속이 좋을까 그랬더니 절효 정문, 여기서 절효 정문이라는 얘기는 충신도 많고 그다음에 효자나 연려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하는 붉은 물이 있는 거야. 붉은 물. 그래서 강릉에 실제로 유교적으로 이렇게 잘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절효 정문이 골골이 굉장히 버렸으니 굉장히 많다는 얘기. 이런 문들이 비들도 많고 즉 굉장히 유교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풍속이 좋은 거야.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사할사라고 돼 있어. 비옥 가봉이라는 얘기는 그 요순 시절, 그러니까 중국의 요순 시절, 요순 시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의 시절, 요순 시절이 뭐가 돼? 요순 시절이 이제도 있다 할까?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강릉에 와봤더니 굉장히 미풍양속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보시면요. 진주관에 또 이제 왔네요. 그렇죠? 진주관 뭐가 돼? 여기서 이제 진주관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숙박시설이냐면은 공무원한테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렇지, 공무를 하는 여행자들의 숙박시설인 진주관 죽서루도 또 이제 왔네. 이제 여정이 또 있네요. 죽서루에 왔어요. 50천 내린 물이 죽서루에 왔어. 태백산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는 거야. 이런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는 거야. 내린 물이. 아주 되게 비유적 표현 좋아요. 그렇죠? 차라리 어디 이게 이제 차라리 이제 어디로 가고 또 이제 여기 사실은 연분지점이 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동해로 가는 물 맞아. 한강,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의 서울의 한강 맞아. 목멱산은 사실 남산이거든요. 그렇죠? 한강의 남산을 가고 싶어. 이게 연분지점, 임금에 대한 사랑이 또 나타나는 거야. 임금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즉 한강의 남산이 다 뭐예요? 사실은 한양에 있잖아요. 한양에 누구 있어? 왕이 있잖아요. 왕, 킹, 그쵸? 선조 보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한강이 남산에 닿고 싶구나. 즉 왕정, 왕정이라는 얘기는 관리의 여정이에요. 그쵸? 왕의 명을 받은, 그쵸? 관리의 여정. 다른 말로 화자의 또 신분을 암시를 하는 거죠. 유한한고라고 되어 있어요. 유한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 슬민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죠. 즉 왕정, 즉 관리의 여정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근데 또 풍경이 못 슬민이 싫지 않아. 놀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발생을.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의 임무를 받은 공사의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야. 갈등 발생이 되는 거죠. 우회도 하도할샤 객슈로 둘 데 없다라고 되어 있어. 객슈 나그네 근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해도 하도 하죠. 유희도 유희. 그러니까 굉장히 유희. 놀고 싶은 것도 되게 많기도 많고 객수 나군의 근심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요 자체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갈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선샤를 띄워내요. 두로 향하살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현사란 얘기는 신선들이 타는 뗏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들, 그쵸? 이게 이제 신선이 타는 뗏목이다. 뗏목을, 즉, 도교적인 신선타상이다. 신선들이 타는 뗏목을 띄워내서 어디 가고 싶은 거야? 두우. 북두칠성이야, 북두성. 그쵸? 북두성, 다른 말로는 뭐 견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쪽 일종의 초월적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계로 향할까? 선인, 신선을 찾으러 어디를, 단혈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선이 놀던 곳, 그 다음에 고성 남쪽에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무를까? 그래서 죽서로에서 느끼는 쓸쓸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또 영상을 또 다음번에 완성, 즉 총 3개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끊어서 전체적인 여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